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남편과 자녀가 나를 부양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준비를 한다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준비만 하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됐을 경우에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은퇴 후 노후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오히려 많다고 해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와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을 위한 노후 준비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여성이 노후 준비에 불리한 이유 첫 번째, 여자라서 불리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노후가 더 힘들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상장법인의 남녀 임금의 격차는 2021년 기준 38.1%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여전히 많이 낮은 편이에요.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여성들의 경우 결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생기는 것도 노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받는 임금이 적고 경력단절로 근무기간이 짧다는 말은 보유한 자산과 받게 될 연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경력단절로 당장 돈을 못 버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혜택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게다가 경력단절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60% 이상이 되다 보니 현업에 복귀를 못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파트타임이나 단순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현재 50대 60대 기준 여성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시기 받는 금액은 남성 기준 대략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받는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고령이 되면 치매나 뇌졸중 등 간병이 필요한 중증 질환의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80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 여성이라는 점도 문제죠. 노후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20%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여성이란 이유로 받는 돈은 적은데 나갈 돈은 많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노후 준비에 불리한 이유 두 번째, 오래 살아서 불리하다. 2022년 통계청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은 86.5세로 여성이 6년 정도 길어요. 한마디로 여성이 6년 정도 오래 산다는 얘긴데요. 또 대부분 부부 중에서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은 남편 사후 대략 10년 정도를 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수명을 기준으로 볼 경우 남성은 71.3세로 노후 약 9년을 병치레를 하며 지내야 하는 반면 여성의 건강수명은 74.7세로 약 12년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본인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은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다면 직간접적으로 부모님의 간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건강이 문제가 되죠. 그렇게 아픈 남편 병수발 들다가 남편이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고생하다가 혼자 남게 되면 남은 인생을 혼자서 병치레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걸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니 힘든 거죠. 문제는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성이 노후 준비에 불리한 이유 세 번째, 항혼이혼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때 항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항혼이혼 비율이 조금 주춤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항혼이혼도 여성들의 노후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는 것이다 보니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당장 꼴보기 싫은 남편과 헤어지기만 하면 삶이 나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노후가 더 힘겨워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온 부분이 많다 보니 그런 건데요.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는 남겨진 재산의 상속분은 물론이고 남편이 받던 연금도 유족연금으로 수령이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하지만 항혼 이혼 이후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혜택이 없어서 노후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혼 전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일어설 여력을 만드신 후에 하셔야 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에 불리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이 되시나요? 노후는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자식들에게 기대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여성분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노후 대비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 노후 준비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의 노후 준비 방법 첫 번째, 연금을 꼼꼼히 챙겨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해요. 가장 우선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연금인데요. 본인이 받는 연금은 얼마이고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 남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야 해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챙겨서 혼자 남을 경우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경우는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종전에 받던 연금의 40에서 6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자신이 혼자 남을 경우 얼마가 될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지금이야 더 일을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70대, 80대 이후가 되면 이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혼자 남을 노후 대비가 가능해요. 노후 혼자 남을 경우 적정 생활비는 177만 3천 원이었고요. 최소 생활비는 124만 3천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혼자 남을 경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이 적어도 최소 생활비는 가능한 정도가 돼야 해요. 만약 지금 연금을 계산하셔서 혼자 남았을 때 들어올 연금이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직 여력이 있을 때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최대한 늘려놓으셔야 해요.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입 제도가 있는 만큼 부족분을 추후 납입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최근 들어 국민연금에 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지만 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또 현재로선 국민연금을 뛰어넘을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들의 노후 준비 방법 두 번째,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라. 남편과 둘이 살다가 사별하고 나면 혼자 살기에 집이 너무 넓을지도 몰라요. 너무 행하니 넓기만 한 공간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부추길 수 있거든요. 이때 간혹 자식들 중 집을 팔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단순히 모시기 위한 효심 때문이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을 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노후의 가장 큰 바보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서 갈 곳 없어서 쪽방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는 말도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다들 머리로는 아시지만 막상 자식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부모된 마음으로 이것을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산을 털어서 자식을 돕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주변에 이런 경우가 하도 많다 보니 더 긴 설명은 안 드려도 무슨 얘긴지는 아실 거예요. 차라리 집이 넓다면 집이 좁은 곳으로 옮기고 그 차액을 노후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매월 받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택연금은 남편과 사별해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니 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노후 대비 방법이거든요. 여성들의 노후 준비 방법 세 번째, 할 일을 찾아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길다 보니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해요. 즉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50대 60대 여성들에게는 필수 덕목이에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날들을 위해서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지내는 삶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취미나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일들 위주로 일하고 즐길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젊어서 못해봤던 외국어 공부도 좋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좋아요.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등 혼자 남을 노후를 위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이 시기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시기예요. 아직 남편과 가족이 있을 때 준비를 해둬야 나중 정말 혼자 됐을 때의 삶이 안정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목표로 해도 좋고요.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노후에 할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시면 하루하루 나이 드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여성들의 노후 준비 방법 네 번째, 건강관리가 노후관리. 나이 50대 60대가 넘으셨는데 아직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이 있나요? 바쁘다고 평상시에는 얼굴도 안 비치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자식들이 있나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으면 이젠 됐어요. 젊어서는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나이 들어서 양가 부모님 돌보다가 노후가 되면 병든 남편 병간호 하다가 막상 자신은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삶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년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젠 남편, 자식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관리예요. 혼자 남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거든요. 건강관리가 노후관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 꾸준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혼자 남을 노후를 위해서 실손보험은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암 등 다양한 중증질환의 위험이 높지만 여건상 모든 보험을 다 챙길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더라도 노후 큰 병으로 인해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한다면 실손보험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홀로 남았을 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10여 년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삶을 완성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도 없이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힘들게 연명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살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